말 그대로 협상이 뭐야? 주고받아서, 응? 딜을 하는 거 아니야? 거래야, 거래. 그치? 합리적인 거래를 해야 협상인데, 내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이 업계의 평균이나, 아니면 내 또래의 평균이나, 내 연차의 평균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오히려 뭐 넘어서는지, 이것 자체도 분간이 못할 텐데, 어떻게 협상이 되나? 위험한 발상이지.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힘든 건 당연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그 퍼포먼스의 그 정도가 내 또래 평균이나 이 업계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돼. 자기가 느끼고, 이 정도면, 그래서 이직 준비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신입 때는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아서 이제 이직 준비를 해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퍼포먼스 나오고, 나 이 정도 능력이 있다. 그랬을 때, 이직 시장에 나를 딱 내놓아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정도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네?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불만 있다고 때려치고 나갈 것도 아니면서. 예를 들면 뭐 운전은 장롱 면허도 인정하잖아, 우리나라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래 운전했다가 뭐 한 1년, 2년 쉬었다가 또 내후년에 운전해도 별 문제 없지. 근데 조정은 아니야.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조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면허가 정지돼 버려. 취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또 취소되지 또. 그래서 그 유지 비행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서 1년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 그 지역마다 또 국가마다 좀 다른데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행을 계속 해야 돼. 무의미해도 해야 돼. 그게 예전에는 자격증에도 있었어.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있잖아. 그 자격증도 내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관련된 활동도 해야 하고 이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그 자격증이 유지가 됐어. 내가 처음 땄던 자격증이 그게 있었어. 자격증 뒷면에 교육 이수를 계속 받아야 됐어. 그 기능사 시험을 보는데 뭐 이론이야 뭐 다 그렇다 치고 실기 시험이랑 뭐 구술평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실제로 공군 부대에 들어가서 분해되어 있는 전투기를 다 앞에 놓고 그러고 시험을 봤어. 실전 무서웠다니까. 근데 인정됐을 것 같아. 그렇지 어떻게 시험관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두 명 붙은 거야. 그렇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두고 계속 교육 이수를 해야 그 자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자격증이었어. 어렵지. 근데 이제 조종 자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리센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어떤 종류의 뭐 항공기를 조종했느냐와 그거에 따라 조종사의 하는 역할이나 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나 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하기 전에 여기 나와있던 요 세 가지 절차 있잖아. Emergency Procedure, Handbook, 뭐 이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내가 상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뭐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비행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비행한 지가 오래됐어 그럼 다 까먹지. 위험한 거야. 더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조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뭐를 알아야 해 라는 건 나와 있어. 근데 그걸 과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냉정히 돌아봐야 되지. 근데 뭐 이거 그냥 해도 돼 이렇게 그냥 비행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 안 된다 이거지 그게.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교관한테 받아야 돼. 그러니까 CFI라고 교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네가 이제 PPL을 땄어. 가지고 있지만 1년 넘게 비행을 안 했다. 그럼 정지. 더 이상 조종 못해. 그럼 다시 따려면 내가 CFI라는 그 교관 자격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기간 내에 나한테 와서 훈련을 받고 사인을 받아야 비행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 그 유지하는 과정 안에도 트레이닝이 들어가.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비행기 기종이 뭐 바뀌었다든지, 뭐 거리가 달라졌다든지, 지역이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든지, 뭐 평소에 늘 그냥 공항에서 뜨고 내리고만 했던 애가 갑자기 산악지형을 비행한다든지, 뭐 바다를 뭐 갔다 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특이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그치? 이게 전혀 다른 비행이 되는 거야.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동네 그냥 마트나 갔다 올 정도의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국도 운전,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걸 따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지비라는 거 필요하고, 같은 공항에서 뜨고 한 바퀴 돌고 내리고 이걸로 계속 훈련했던 애가 갑자기 뜨는 게 아니라 다른 공항을 가야 돼.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비행했던 거랑 다르네? 그러면 가기 전에 이런 ATC랑 통신도 해야 하고, 그쪽 날씨도 봐야 하고, 그쪽은 우리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랜딩을 해야 하네?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잖아. expected가 되지. expected가 된 task. 그렇지?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이 지금 나한테 필요하네? 이거 지금 알게 된 거지? 그랬을 때 그것들이 과연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있어.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personal limitation이 되는 거야. 내가 해봤어.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나 그거 처음 해보는데, 그럼 limitation을 벗어나는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겠지. 그걸 그래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번 비행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뭐 예를 들면 같은 곳을 가는 비행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날씨가 흐려. 아니면 태풍이 불고 있어. 맥주 반잔 200ml. 넌 맥주 400ml. 이게 리미테이션이지. 반잔도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쟤 반컵, 맥주 컵에 반컵. 360ml 들어가니까 저는 끼케야 150에서 200ml 먹으면 걔는 치사량이지. 넌 쟤보다 좀 세잖아. 그러니까 내가 400 쳐준 거야. 400ml. 그러면 나는 맥주 기준으로 400ml가 한계구나.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400ml, 술의 기준도 마찬가지인 게, 그것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좋은 컨디션일 때 400ml야. 그리고 거기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내가 이제 술을 먹기 전에 뭐 음식을 먹었느냐, 그 음식도 밥을 먹었느냐, 고기를 먹었느냐, 풀떼기를 먹었느냐, 다 다르단 말이지. 빈속에 먹었으면 넌 100ml만 먹어도 그냥 얼굴 빨개져갖고 정신 놓을 거라고. 그런 거. 그런 조건들, 거기에 따른 리미테이션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지금 내가 이만큼 먹었어. 그럼 더 먹어도 돼? 안 돼도 돼? 그걸 말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요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액션을 표현한 게 아니고 애티튜드를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스스로 나한테 지금 이 5가지 위험한 행동을 해낼 수 있는 본능 내지는 여기서도 표현하지만 어떤 자세, 상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스스로 인지해야 돼. 그래서 러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이거 5가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한테 이런 특성, 너한테 그런 특성이 있어 없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 넌 내가 볼 때 이런 거 있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지. 예. 그럼 너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런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섣불리 그냥 본능처럼, 그냥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그런 행동들이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hazardous attitude에 들어가더라. 이건 위험한 행동이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인지하고 못했던,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이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죠. 그게 learn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learning이 되어야 진짜로 poor decision making이나 unnecessary risk를
액션으로 이어지는 행동들을 prevent 할 수가 있는 것이. 과연 내가 내 한계가 어딘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또 자기 평가를 하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 무슨 어떠한 위험 돌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잠재력,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주고 평가받고 자네한테는 이런 게 있어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럼 난 이제부터 행동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지. 이런 학습 과정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저 큰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있으니까 조종사랑 승객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는 없고 그때는 조종사랑 승무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지. 유대 관계가 좋아야 하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는 승객하고도 같이 함께 타고 있는 승객, 내 옆에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마치 너희가 택시 기사가 손님이 어떤 사람이 탔느냐에 따라 기분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지. 응? 밤에 택시 운전하려고 탁 하는데 이게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그냥 흉사수술하고 막 폭행을 하고 이런 사람이 타봐.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근데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이 태워갖고 또 짜증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자동차 같으면 중간에 아무 때나 서면 되는데 비행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실제로 이런 승객과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나한테 올 수 있고 그게 이런 치명적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판단 미스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타기 전에 어떤 캐릭터든지 좀 더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도 좀 해봐야 하고 그렇지? 비행기로 어딘가 이동한다 그러면 단거리 뭐 단시간 관광 비행 같으면 몰라도 이런 경우는 무슨 장거리를 다닌단 말이야. 그럼 그 내내 옆에서 야, 참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올라가면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이거는 뭐 너희들이 같이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하는 팀원들하고도 똑같이 내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데 내 개인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든지 뭐 같이 옆에 일하는 동료가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갑자기 우울하다든지 이 사람과 내가 뭐 언쟁이 생겨갖고 기분이 막 다운되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퍼포먼스는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 조종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 휴먼 팩터 안에 나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가 되는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여객기 뭐 열몇 시간씩 비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좁은 조종석에서 딱 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둘 사이가 안 좋으면 남자들끼리 동성 간에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남자들이 꽤 되거든. 그럼 일방적으로 코파일럿을 지배하지.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